안녕하세요. 오늘은 왁싱샵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처럼 여러분이 듣기 편한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 언니의 조카들을 돌보는 것이 제일 즐거웠고, 조카들도 저를 유난히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유치원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유아교육과에 진학했고 무난하게 졸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의 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4부터 제 인생의 첫 직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선생님 하며 달려와 안기면 그 작은 팔 안에 세상 모든 위로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게 내 길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쁜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아팠습니다. 처음 1년, 2년은 견딜만 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예뻤고 하루하루 버틸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 4년 그리고 6년째가 되자 몸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감정 노동이 컸습니다. 아이보다 어른이 더 무서웠고 아이의 눈보다 학부모의 눈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일 대로 쌓였지만 평온한 척 하루에도 수십 번 웃어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만을 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다치자 학부모가 유치원으로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이게 선생님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애를 가르쳐요? 그 말이 정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출근이 두려웠고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이었나? 그 질문을 1년 내내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30살 생일을 앞두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단 숨 좀 쉬자. 그 생각 하나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은 그냥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쯤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넷플릭스를 틀어놓은 채 멍하니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왁싱샵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 심심하면 와서 알바 좀 할래? 손님 예약도 잡고 청소만 해줘도 돼. 그렇게 처음으로 왁싱이라는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신기했습니다. 남의 몸을 다루는 일이 이렇게 정교할 줄 몰랐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왁싱을 받고 나서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불편했던 걸 털어내고 새로 태어난 사람 같았달까요? 하지만 솔직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가까이서 본다는 게 너무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약만 잡고 청소하고 가끔 시술 보조만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은 진짜 보조만 했습니다. 그냥 친구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조일도 오래 했는데 너도 혹시 모르니까 피부 미용 자격증 따놓는 게 어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도 아직 정해진 미래가 없었고 그때는 그저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필기시험은 넉넉히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공부한 끝에 합격했습니다. 이후에는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피부 미용 학원을 다니며 연습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서 연습을 했고 그렇게 꾸준히 연습한 끝에 운이 좋게도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해서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한 일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뭔가 해낼 수 있겠구나. 작지만 그 한 줄기 자신감이 그때의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이제 저도 왁싱 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왁싱을 배우고 싶어.
그때부터 조금씩 시술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손님 시술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씩 동작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많이 벌 때는 800, 평균은 700 정도?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왁싱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보다 현실적인 수입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왁싱샵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그보다 훨씬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곳은 반도 못 버는 곳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골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였습니다. 손님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찾아오게 만드는 힘. 그게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어쨌든 친구는 잘 버는 축에 속했습니다. 친구의 매장은 늘 예약으로 꽉 차 있었고 상냥하고 시술도 세심해서 고정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저 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진짜로 왁싱을 배우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계기로 2년 동안 자세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겨드랑이, 팔, 다리, 턱, 수염, 그리고 중요 부위까지 천천히 익혀갔습니다. 처음엔 긴장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끝이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선생님,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쌓였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 이젠 저도 왁싱샵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일이었고 유치원 교사로 일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던 손이 이젠 사람을 다듬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이젠 혼자 일을 해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라면 잘할 거야.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왁싱을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해준다는 게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발품을 팔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딱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12평 남짓한 작은 매장이었죠. 혼자 쓰기엔 딱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위치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전에 눈썹 문신을 하던 매장이라 인테리어를 거의 손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벽도 깔끔했고 조명도 따뜻했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계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썼고 그 종이를 손에 들고 나오는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왠지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드디어 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친구 가게에서 저를 보고 찾아와 준 손님들도 있었고 첫 한 달은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물론 직원 없이 혼자 하다 보니 예약 관리, 블로그 홍보, 인스타그램까지 모든 걸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는 만큼 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하루하루가 버티게 해줬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와는 또 다른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손님 중엔 정말 무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술 중에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으려던 사람도 있었고 남자도 해줘요? 얼마면 돼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기분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래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게 사장이었으니까요.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기분 상해도 대꾸하지 마. 말 섞으면 더 꼬여. 그때 깨달았습니다. 왁싱은 기술보다 감정 컨트롤이 생명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30분 늦게 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돈 내잖아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 맞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차에 벌써 첫 위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임대료도 내야 했고
앞으로 예약된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이겨내야 했습니다. 멘탈이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일부러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 일을 견디면 나도 강해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요. 물론 좋은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 되게 부드럽네요. 다음 달에도 꼭 올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온종일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렇게 왁싱 일을 하다 보니 몸은 점점 힘들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좀 괜찮았습니다. 물론 손은 늘 아팠습니다. 왁싱 스트립을 붙이고 떼는 게 반복되니까 손목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늘 뻐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발바닥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픔에도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통증에 제 마음이 무뎌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늘은 좀 덜 아프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냥 아픈 게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조금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몸의 통증에는 익숙해졌지만 대신 마음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손님은 웃고 나가는데 저는 점점 웃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늘 무표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했지만 정작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도 기쁨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 안의 온도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가끔 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차분해서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무 감정이 없을 뿐이에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꺼내 먹으며 오늘 몇 명이나 했더라. 그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이젠 하루가 그저 일처럼 흘러갔습니다. 기쁨도 기대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예약된 손님을 받고 문을 닫고 돌아오는 것.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손님이 선생님도 쉬어야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일하는 게 더 편해요. 그 말이 진심이 되어버린 것이 두려웠습니다. 일을 쉬면 불안했고 일을 하면 지쳤습니다. 그 중간의 삶은 이제 제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웃는 법도 쉬는 법도 잊은 채 그저 버티는 것만이 하루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왁싱이라는 일은 여전히 제 생계였지만 점점 제 삶을 잠식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그 질문이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사람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자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게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반복되는 생활과 그리고 사람들에 지쳐서 번아웃이 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마저도 어느새 적응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도 늘었고 예약표가 꽉 차는 날도 생겼습니다. 손님 중에는 겉으론 웃으면서도 눈빛이 차가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품 뭐 써요? 지난번보다 왁스가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런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소한 말이지만 그 안엔 의심과 비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끔은 다른 왁싱샵 사장님들이 SNS로 제 계정을 몰래 보러 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좋아요 하나 누르지 않으면서 제가 올린 후기 사진을 캡처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손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도 함께 견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잘한다는 말을 들을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칭찬 뒤엔 언제나 언제 무너질까라는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가끔은 여성 손님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혼자 이 일하려면 힘들죠? 그래도 벌이는 괜찮죠? 그 말이 꼭 위로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왁싱샵들 사이의 미묘한 경계나 손님들의 가끔 무례한 말들조차 그저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조금씩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고 상처도 예전만큼 깊게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왁싱은 제게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왁싱이라는 직업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일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